만약 당신의 꿈속에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자매가 찾아와 자신은 절대 평범하게 죽지 않았다며 억울한 사연을 눈물로 호소한다면 과연 당신은 그 애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정의의 시련을 소름돋게 그려내는 한 고전 설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마치 한 편의 치밀한 미스터리 추리극처럼 우리의 심장을 조여오며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욕망과 진실을 향한 끈질긴 여정을 생생하게 펼쳐 보일 겁니다. 한 집안에 닥친 두 딸의 기이한 죽음. 과연 이것은 우연한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은밀하게 자행된 잔혹한 음모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사랑스러운 두 자매, 언니 장화와 동생 홍련이 있었죠. 이름처럼 아름답고 고운 마음씨를 지닌 자매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고 화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고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집안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듯했죠. 하지만 불행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는 새어머니가 들어오게 됩니다. 평온했던 집안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죠.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장화와 홍련 자매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장쇠에게만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고 자매에게는 이유 없는 차별과 모진 학대를 일삼았죠. 새어머니가 들어온 후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들리던 활기찬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정적과 냉랭함만이 감돌았죠. 장화와 홍련 자매는 허름한 옷을 입은 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집안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틈만 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매를 노려보며 거친 폭언을 퍼부었고 그 옆에는 새어머니의 아들 장쇠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매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저 한숨만 내쉴 뿐 자매를 보호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었죠. 집안을 덮치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매의 얼굴에서는 점점 웃음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어머니는 장화를 집안에서 완전히 내쫓기 위한 끔찍하고 교활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거짓을 꾸민 뒤 쥐 한 마리를 잡아 피를 내어 마치 유산한 것처럼 위장하는 잔인한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피 묻은 쥐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장화가 자신을 밀쳐 유산을 하게 만들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이 간악한 거짓말에 아버지는 그만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평소 쌓여있던 새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오해까지 더해져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여 장화를 연못가로 끌고 가는 비극적인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변명도 듣지 않은 채 무고한 장화를 깊은 연못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장화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죽음으로 향했죠.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어린 동생 홍련은 언니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규하며 오열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순간은 어린 홍련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장화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연고도 없이 초라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산한 바람만이 그녀의 무덤가를 맴돌 뿐 세상은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언니의 죽음은 홍련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언니 장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홍련에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언니를 잃은 홍련은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매일 밤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해했죠. 그녀의 작은 어깨 위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그 어떤 위로도 홍련의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련의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를 잃은 슬픔에 잠긴 홍련을 향해 새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빛은 더욱 차갑게 번득였죠.
마치 눈의 가시라도 되는 양, 그녀는 홍련에게 숨 쉴 틈 없는 모진 구박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물론 작은 실수에도 돌아오는 매질과 굶주림은 어린 홍련의 몸과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을 겁니다. 새어머니의 학대는 언니의 죽음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홍련의 여린 심장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죠. 홍련은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결국 홍련은 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차가운 연못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없이 쓸쓸하고 무거웠습니다. 연못의 물결은 마치 언니의 마지막 눈물처럼 잔잔히 일렁였고 그 물속에는 언니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듯했죠. 홍련은 차가운 연못물에 자신의 몸을 던지며 그렇게 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언니를 향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어린 홍련마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린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두 자매의 웃음소리 대신 깊은 침묵과 불길한 기운만이 감돌게 되었죠. 사랑스러운 두 딸을 모두 잃은 아버지는 뒤늦게 회한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두 자매의 연이은 죽음은 마을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죠.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토록 기이하고 끔찍한 일들이 한 집안에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목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이들은 없었죠. 간혹 용기 없는 이들이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다가 스산한 기운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 집으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연못 근처에서는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마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려는 듯 두 자매의 애달픈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온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던 이들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중에 잠결에 문득 깨어났다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희끄무레한 형체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두 명의 소녀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마을을 배회하는 듯 보였다고 하죠. 그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눈빛은 너무나도 애처로웠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나타나는 이 정체불명의 존재들에 대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왜 밤마다 마을을 떠도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두 자매의 억울한 죽음이 원혼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한이 너무나 깊어 차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고 말이죠. 마을의 평화는 깨졌고 밤이 되면 온 마을은 깊은 적막과 함께 으스스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진실을 알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이 두 자매의 원혼은 어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이 비극적인 사연을 외면했던 마을에 마침내 새로운 고을의 수령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사또들과는 사뭇 다른 예리한 통찰력과 강직한 심성을 지닌 인물이었죠. 새로 부임한 사또는 마을에 만연한 기이한 소문과 원혼의 출몰 이야기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끔찍한 악몽과 알 수 없는 불길한 징조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의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또는 잠 못 이루고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깊은 밤, 희미한 빛과 함께 차가운 기운이 서재를 감돌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애통한 표정의 어린 소녀 둘이 모습을 드러냈죠. 바로 장화와 홍련 자매의 원혼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듯 축 늘어진 모습,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한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처음엔 두려움에 떨던 사또였지만 자매의 간절하고 애처로운 눈빛에 인해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떨치고 원혼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죠. 장화와 홍련은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하나 사또에게 애절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슬펐죠. 원혼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매는 새어머니가 자신들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끔찍한 계략을 꾸몄다고 호소했죠. 특히 언니 장화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날 밤의 진실은 사또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장화에게 거짓 임신을 모함하고 쥐의 시체를 요강에 넣어 증거를 조작했단 것입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 친딸을 연못에 빠뜨려 죽게 했다는 것이죠. 동생 홍련은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언니의 참혹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어린 홍련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 언니를 따라 스스로 연못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적인 사연을 토해냈죠. 그들의 한 맺힌 이야기는 한편의 잔혹한 드라마처럼 사또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원혼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또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벌어졌던 끔찍한 가족 내 범죄임을 직감했죠. 사또는 자매의 원혼에게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원혼들은 사또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진 곳을 알려주었죠. 바로 새어머니가 장화의 임신을 조작할 때 사용했던 쥐의 시체가 들어있던 요강의 행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원혼들의 말에 따라 새어머니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예상대로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요강 하나를 찾아냈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진 쥐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그 끔찍한 광경에 사또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쥐의 시체는 자매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물증이었던 것이죠. 사또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응당한 벌을 내릴 것을 굳게 다짐했죠. 그의 얼굴에는 정의를 향한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이제 이 마을의 비극적인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과연 사또는 자매의 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쥐의 시체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비단 코끝을 찌르는 냄새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덮여있던 죄악의 냄새이자 두 자매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고하는 비명의 향기였겠죠.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된 사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고 그 불길은 이제 이 어두운 마을의 비극적인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응당한 벌을 내릴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지체 없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엄숙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장화와 홍련의 아버지를 불러 세웠죠. 그리고 새어머니와 그의 아들 장세 또한 포박되어 법정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과 함께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사또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하며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냉철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먼저 새어머니에게 장화의 임신 조작과 살해 혐의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여전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죠. 하지만 사또는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벽장에서 찾아낸 쥐의 시체가 든 요강을 법정 한가운데 내보였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쥐의 시체가 드러나자 새어머니는 그제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은 법정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눈앞에 제시되자 새어머니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모든 악행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화의 임신을 조작하고 아버지를 속여 장화를 연못으로 끌고 가게 한 뒤 잔인하게 살해했던 모든 과정이 그녀의 입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 잔혹한 고백의 법정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사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어머니의 아들 장쇠에게도 언니의 죽음 이후 동생 홍련을 괴롭히고 결국 홍련마저 연못에 빠져 죽게 만든 죄를 물었습니다. 장쇠 역시 처음에 발뺌했지만 어머니의 자백과 사또의 날카로운 추궁에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홍련을 끊임없이 학대하고 언니가 죽은 연못으로 몰아넣었던 자신의 악행을 고백했습니다. 두 자매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이토록 잔인한 음모와 학대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법정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법정 한가운데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가더니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체를 띠고 장화와 홍련 자매의 원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슬픔과 한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듯한 미묘한 안도감도 엿보이는 듯했죠. 원혼들은 법정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자신들이 겪었던 억울한 죽음의 전말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애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원혼들은 새어머니가 어떤 계략으로 자신들을 모함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갔는지, 그리고 연못에서 어떤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해야 했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어린 홍련이 언니의 죽음 이후 얼마나 큰 슬픔과 공포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결국 언니를 따라 연못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경까지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죠. 사또는 이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에 원혼들의 아픔과 감정이 더해지자 더욱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영혼만이라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간절한 외침이었으니까요.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두 자매의 원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한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사또는 모든 진실을 파악했고 물리적인 증거와 함께 원혼들의 생생한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그의 집념은 더욱 강해졌고 이제 이 비극을 끝낼 마지막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사또는 이 모든 악행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